노는 게 좋은 새 여자의 팟캐스트 노을보물 57화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약콩이고요. 보는 것을 좋아하는 김양치입니다. 보는 것이 더 좋아지고 있는 초록입니다. 읽는 것보다 요새 또 유튜브를 많이 보고 있어요. 최근에 뭐 빠진 거 하나 있다고 근황 토크에서 이야기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제가 최근에 회사에서 최근에 시작한 예능 컨셉으로 콘텐츠를 만드는데 그래서 그냥 한번 봐봤는데요. 그 김태호 PD가 이제 넷플릭스에서 하고 있는 지구마블 세계여행 맞나요? 그거를 봤거든요. 그거죠. 빠니보틀이랑 네. 원지랑 유튜브랑 원지 아니에요? 맞아요. 원지 씨. 그러니까 3명의 유튜버랑 여행을 하는데 저희 아는 부루마블 이제 도입한 거예요. 그래서 그 주사위 돌려서 나오는 곳에 바로 그냥 가는 여행 방식이었는데요. 제가 이런 여행 콘텐츠를 거의 안 봤는데 그냥 별로 기대도 없이 봤거든요. 그리고 저는 빠니보틀 곽튜브 원지님 잘 몰랐어요. 저도 초면이에요. 네, 진짜요? 약간 곽튜브님만 뭐 유퀴즈에 나오고 뭐 잠깐 무슨 그 예전에 따돌림 당하셨던 거 그것 때문에 SNS에 이슈돼서 그것만 조금 알고 세 분 다 여행 네, 유튜버죠? 맞아요. 여행 쪽은 잘 안 봐가지고. 저도 그래서 그 예능 1편을 보고 생각보다 재밌어서 그때 마침 2편까지 나와 있는 상태여서 2편까지 다 보고 이제 그게 본방하기 전에 유튜브에서 먼저 공개를 해요. 해서 유튜브 조회수와 좋아요 수 뭐 이런 걸로 해서 경쟁을 해요. 네, 1등 뭐 이런 걸 매기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1등한 사람이 뭔가 상금인가 뭔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건 잘 기억이 안 나고 그래서 유튜브로도 미리 보고 또 본방도 넷플릭스에 뜨면 보고 본방과 유튜브가 편집이 달라요? 네, 좀 다른 게 본방은 유튜버들이랑 제작진이 같이 가요. 보니까 유튜버 한 명에 카메라 감독님 2분 정도 같이 가서 여행을 하는 것 같은데 유튜브에 뜨는 거는 그 유튜버들이 찍은 화면만 이용해서 뜨는 것 같고 본방은 노홍철이랑 주현영 씨랑 맞아. 주우재 씨가 맞아. 주우재 씨가 나오더라고요. 주현영 기자. 네. 맞아요. 저도 봤거든요. 저 좀 재미없었어요. 아 진짜요? 네. 뭐가? 원지님은 좀 재밌어요. 저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원지님한테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원지님만 재밌어요. 원지님 너무 좋아요. 곽튜브도 빠니보틀도 재미없더라고요. 빠니보틀 이상하게 뭐 무슨 챌린지 한다고 해가지고 만원 챌린지. 하루에 뭐 10,000원밖에 안 쓰는 그 챌린지를 스스로 한다고 해가지고 그냥 막 계속 공항에 있고 막 이래요. 어디 안 계속 그 교통수단 이용 안 하고 계속 끌고 걸어 다니는 그리고 막 먹을 거 사 먹기 힘드니까 너무 자꾸 좀 주변에 구걸하고 다니고 그런 게 별로 재미가 없어요. 재미없었어요. 원지님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사람이. 되게 에너지가 딱 넘치는 그런 게 보이고 저도 제이지만 저는 여행을 되게 짜여진 대로 하는 걸 좀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대신 숙소와 교통편은 정확하게 돼 있는 거를 선호해요. 왜냐면 그게 어그러지면은 너무 피곤해지니까. 맞아. 몸이 힘들어지니까. 근데 원지님도 뭐 교통편이나 숙소 같은 거는 딱딱 알아서 정확하게 하고 그 외 부분에서 이제 좀 자유롭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보기도 편하고 보기 좋기도 하고 그리고 너무 귀여워요, 사람이. 정말 귀여워요. 저는 그래서 그거 보고 원지님 유튜브 이제 구독하고 맨날 야금야금 보고 있는데 진짜 재밌어요. 정말 긍정적이고 그리고 계속 왜 웃는 얼굴로 여행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외국에서 잘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따라다니면서 동행하기 시작하면 너무 좀 힘들잖아요. 무섭기도 하고. 근데 그거를 되게 잘 뭔가 대처하고 반응하는 느낌도 있고 빠니보틀님이나 곽튜브님은 흥정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저는 그 모습이 조금 그렇게 막 좋아 보이지는 않았어요. 물론 호구 당하지 않는 건 좋지만 근데 원지님은 약간 호구를 좀 당하시는 편이지만 그래도 그걸 기분 좋게 편하게 맞아. 그냥. 편하게 넘어가고 약간 사람들이 다 좋은 사람 호의가 있거나 이럴 거라고 가정하고 좀 대하는 부분도 있으신 것 같아요. 원지님 여행 스타일이 너무 마음에 드는 게 한 3시면 셔터를 내려요. 네? 3시면 오늘의 하루 끝.
이제 들어가서 쉬는 거예요. 오후 3시에? 네. 오후 3, 4시. 그러면 시작은 언제예요? 셔터 언제 올려? 셔터 올리는 것도 자기 마음이에요. 음. 물론 맨날 3, 4시에 끝내시는 건 아닌데 누워있는 거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중간에 여행하다가 들어가서 쉬고 다시 나오고 네, 저도 좀 그런 게 좋거든요. 근데 그 외국 다니다 보면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저녁에 빨리 닫더라고요, 온갖 데가. 할 것도 네. 없고 갈 데도 없죠. 그래서 저도 그냥 빨리 들어오게 되는 거. 덩달아. 아 맞다. 그래서 여행이 막 가고 싶어졌어요. 원지님 보니까 그런 막 마다가스카르 뭐 이런 데 전혀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아 저 가볼 수도 있겠구나. 한번 뭐 가봐도 좋겠구나 이런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되게 큰맘 먹고 가야 되는. 그렇죠. 그 그러고 원지님 싶은 것 50시간 걸려서 갔어요. 와우. 바오밥 나무 보기까지 50시간. 50시간. 비행기 타고 버스 타고 비행기 타고 이런 식으로. 내가 그래서 그 양치님이 남미 가자고 했을 때 안 간다고 했어요. 마추픽추 이런데 너무 힘들게 가니까. 아니 그 원지님 가신 여행지 중에 페루의 쿠스코랑 마추픽추 간 영상이 있는데 가고 싶더라고요. 마추픽추 가고는 최고죠. 싶죠. 가고 싶어서 막 쿠스코, 17시간 쿠스코도 버스 타고 이러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엄청 난- 힘들더라고요. 안 될 것 같아. 아무튼 원지님 유튜브 추천합니다. 아주 배꼽 잡으면서 많이 웃으면서 봤어요. 네. 그 패널들이 이제 총 6명이잖아요. 뭐 농철, 주연영, 주제 그리고 여행 유튜버 세 분. 3분. 근데 그 6명이 전부 MBTI의 P 타입인 거예요. 맞아요. 어떻게 그거 그럴 수 맞아요. 있지? 다 피야. 6명이 다. 그래서 아니 여행 유튜버 3명이 피라는 것도 신기하다. 그래야 아. 여행을 다닐 수 있나? 그 P들의 여행이기 때문에 인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아하. 굉장히 즉흥적이고 아, 돌발 상황이 음. 많이 생기고 계획 없이 음. 다니다 보면은 되게 이상한 일들 많이 겪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긴. 인기가 많았던 것 그러네. 같아요. 네. 그래서 거기서 계획 하나도 안 세우고 갔다가 음. 그러니까 머릿속에 대충 요렇게 하라고 해야지라고 생각은 했지만 실제로 뭐 시간표를 알아본다던가 미리 알아본 게 없는 거죠. 맞아, 그랬더니 그 계획이 다 어그러져서 음. 그렇게 못 되는 상황이 왔을 때 그냥 다 그냥 납득하는 거 있잖아요. 저도 다 패널들이 그렇구나 하고 있어서 저 혼자만 답답해하고. 모니터 밖에서 저는 근데 시간표 앞 알아보고 갔다가 문 닫고 뭐 이런 것도 꽤 있었어요. 저도. 그렇죠. 그 양치님도 좀 그런 편이고. 근데 저는 주변에 너무 그 피들이 많아가지고 다 저러거든요. 그래서 되게 면역이 많이 생기고 나도 좀 대충 그렇게 된 것도 있고 좀 그렇긴 한데 근데 이 P냐 J냐 이거에 따라서 뭐 계획을 세우냐 안 세우냐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스트레스를 받느냐 안 받느냐의 차이라고 하던데요. 저는 근데 사실 그것도 좀 동의하지 않는 그래요? 바이긴 한데 그것도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제의도 있고 아닌 제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그 P는 인식형이고 J는 판단형이잖아요. 그래서 그 순간에 이거는 잘못됐으니까 빨리 뭐 다음 플랜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뭔가 판단을 자꾸 하고 있으면 그게 J고 지금 일이 이렇게 됐구나 인식하고 끝나버리면 그게 P라는 거죠. 그래서 반응이 주요한 차이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제가 J인데 통제형 J거든요. 음. 그러니까 물론 여행 갔을 때 이렇게 돌발 상황이 생기고 이런 거는 좋아해요. 재미있어 하지만 약간 다른 일이나 어떤 일상적인 부분에서 계획이나 어떤 게 어그러지고 돌발 상황이 발생하고 이런 거에는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아 하는데 그러니까 뭔가 일이 벌어지는 거를 근데 이제 P분들을 보면서 이분들 그냥 벌어지면 벌어졌구나 그냥 그 받아들였다가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야지 뭐 이렇게 하면서 넘어가는 거를 보면서 그래 저런 태도는 조금 배워야겠다 스무스하게 그리고 스트레스 너무 받지 말고 인식하고 나 가자 이런 걸 좀 배우게 되더라고요. 곽튜브도 그걸로 유명하더라고요. 이제 해외 여행 가가지고 그렇게 현지 사람들이랑 맞아. 친해져가지고 갑자기 막 결혼식 초대받아서 결혼식 와. 가고 나 그거 봤어요. 무슨 집안 모임 친화력이 장난이 아니네요. 그냥 자꾸 현지 사람이랑 친해져가지고 그게 약간 우즈베키스탄인가 그 나라 편인 것 같은데 이분이 러시아에서 유학을 했는지 해서 러시아어를 잘하더라고요.
근데 우즈베키스탄도 러시아어도 하는 나라여서 그런지 결혼식장에서 계속 사람들한테 잡혀서 계속 그 뭐지? 술 뭐더라? 러시아 술? 보드카? 보드카를 계속. 그러니까 그게 너무 웃겼어요. 그게 되게 신기하면서도 또 그게 사실 남자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건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뭐 프랑스에 갔을 때 그 벤치에 앉아서 책 읽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와가지고 막 내가 바로 그냥 자리 뜨려고 하니까 되게 붙잡으면서 뭐 저녁에 자기네 집에서 파티 있으니까 와라 그러면서 막 주소를 알려줬단 말이에요. 근데 여자든 못 가죠. 못 가죠. 그거는 남자 유튜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들인 것 같아서 맞아요. 부럽기도 하고 좀 그렇더라고요. 저도 곽튜브님이 그 현지 사람들 만나서 되게 좋은 인연 맺는 거 보면서 좋아 보이고 재밌었고 지구마블 세계 여행하면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3명의 유튜버들의 그 구독자들이 이런 댓글을 좀 많이 달았더라고요. 맨날 혼자서 여행하시면서 조마조마했던 부분들이 많았는데 이제 동행자가 그래도 있는 거잖아요. PD분들이 있어서 좀 마음이 놓인다고. 아무래도 특히 원진님도 좀 그런 댓글도 좀 있더라고요. 패널들은 그냥 영상 보고 그냥 맞아요. 이렇게 언급하고 뭐 그런 네. 정도예요. 네. 같이 가진 않고. 그래서 그 패널들의 역할이 딱히 오히려 연애 프로 같은 거 뭐 환승연애 뭐 이런 거는 패널들의 반응이 되게 재밌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막 아무래도 연애 같은 거는 어머 막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고 그런 재미들이 있는데 여기는 딱히 패널이 좀 필요가 없다고 생각될 정도로 그리고 반응도 맞아 저거 좋다 막 이런 정도 이외의 반응이 잘 없어요. 박나래를 앉혀놓으면 되게 잘할 것 같지 않아요? 박나래나 장도연 씨 앉혀놓으면 좀 더 활기차지 않을까. 그래도 너무 자신한 그런 여행이나 액티비티 이런 걸 좋아하니까 보면은 막 너무 이렇게 갑자기 눈빛이 광기 막는강이 돼서 저기 가고 싶다 이렇게 눈이 커지고 주우재님은 반대로 여행을 안 좋아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앉혀놓으면 어떡해. 별로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이 오히려 조금 재밌고 그나마 어제 본 거는 원진님이 마다가스카르에 그 바오밥 나무를 우와 너무 무슨 동화 속 같았어요. 그 바오밥 나무 모여 있는 그 곳이 아무튼 주우재님이 요 정도는 나도 한번 가고 싶다 이렇게 하는 뭐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데려다 놨나 보다. 극과 극으로 비교하라고. 주우재님 씨는 엄청 그 활동적인 걸 싫어하는 사람 같더라고요. 운동도 엄청 싫어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 되게 유명한 짤 있어요. 주우재 씨가 명단 막 보여주면서 뭐 어떤 운동 창시한 사람 엄청 일찍 죽고 뭐 창시한 사람 일찍 죽고 근데 그 운동 안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엄청 오래 살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되게 운동할 필요 없다 이걸 주장하는 영상이 있거든요. 봤어요. 그런 타입인 거지. 맞다. 그리고 어젯밤에 또 떼어서 본 게 홍김동전이라고. 그거 재밌다고 요새 많이 들었어요. 나 처음 들어요. 저도 어제 봤는데 홍진경이랑 또 뭐지? 김숙 그리고 주우재, 조세호, 2PM의 우영 이렇게 5명이 나오는 예능인데 너무 웃기더라고요. 일단 메인이 홍진경 씨랑 김숙 씨 해가지고 홍김동전이고 이렇게 남자 패널이라고 하긴 그렇고 그냥 멤버 같던데요? 멤버들도 이렇게 같이 나와서 자기 이름들도 넣어달라고 왜 홍김만 있냐. 근데 보니까 약간 무한도전처럼 다양한 거를 좀 하는 것 같은데 워낙 홍진경 씨가 웃기잖아요. 웃긴 사람이잖아요. 진짜 그래서 홍진경이 그렇게 웃긴지 몰랐어요. 원래 웃겼어요. 홍진경 씨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매회 약간 그 드레스 코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드레스 코드에 맞춰서 옷을 입고 나오는 건데 매회 홍진경을 아무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짤로만 봤거든요. 입장할 때 사람들이 막 홍진경을 이길 수가 없다고 저거 어떻게 이기냐고 하는 그거 딱 한 장면 봤는데 그게 그거구나. 그건가 보다. 그럼 그거 유튜브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TV에서 KBS 같은데. KBS예요. 티빙에 없어서 제가 재밌다고는 하는데 아직 못 봤어요. 그럼 어디 올라와요?
웨이브에 올라오겠죠? 아, 저는 그렇군요. 그냥 유튜브에서 유튜브에서 짤 올라온 거. 봤어요. 주우재 씨는 여기저기 그러네. 바쁘네. 엄청 잘 나가는 패널이네요. 그런 것 같아요. 저 여전히 아직도 오버워치 좀 하고 있거든요. 블리자드는 왜 그럴까요? 블리자드는 무엇이 문제인가? 아니 조카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 계정이 로그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로그인을 하려고 하면 접속 중입니다 떴다가 바로 서버와의 연결이 끊어졌습니다. 하고 오류 코드가 LC-208.005 뭐 이렇게 떠요. 그래서 검색을 해보니까 뭐 네트워크 문제라고 일단 뜨긴 뜨는데 그 네트워크 문제는 아닌 게 같은 콘솔에서 다른 계정은 다 접속되고 하니까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 정말 다양한 방법을 시도를 해보다가 안 돼서 이제 고객센터에 문의를 남겼어요. 그랬더니 이제 조카는 미성년자 계정이잖아요. 뭐 지금 보호자 관리 등록이 돼 있어서 그런 것 같다. 뭐 이메일로 해제 코드를 보냈으니까 그 코드를 확인해서 남겨주면 더 도와주겠다. 그래서 이메일을 확인해서 코드를 남겼어요. 그랬더니 정확한 코드 보내주셔서 감사하다. 지금 바로 해제했다. 막 그리고 이 고객센터에서 답변을 남길 때 엄청 미사옥으로 막 많이 쓰더라고요. 엄청 귀염귀염하게 막. 뭐 누구누구님의 부름을 받고 달려온 뭐 누구누구입니다. 영어예요? 아니요, 한국어로? 블리자드 코리아니까. 네. 쿠셔너도 엄청 많이 넣고 되게 쓸데없는 말을 만큼 해요. 막 날씨 이야기도 막 엄청 많이 하고. 근데 해제됐구나 하고 했는데 또 안 돼. 그래서 또 남겼어요. 안 된다. 했더니 뭐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오히려 그 보호자 그게 등록이 안 돼 있는 경우에 나타나는 것 같고 비슷한 사례가 있어서 지금 개발 쪽에서 확인 뭘 중이고 건드린 거야. 고객센터에서는 할 수 있는 경우 써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왔어요. 근데 아닌 것 같긴 하지만 거기 뭐 또 보호자 관리 등록이 안 돼 있는 경우에 이럴 수도 있다고는 했으니까 등록을 해봤지. 당연히 안 되지. 안 돼요. 근데 이게 조카는 막 당장 해야 되니까 결국 엄마, 그러니까 나의 언니 계정을 막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웃긴 게 정지 먹은 계정이 새로 계정 또 바꾸고 뭐 이런 것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배틀넷 계정을 만든 다음에 플스나 닌텐도 자기 계정에 연결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의 계정에 연결을 하면은 1년간 다른 걸로 못 바꿔. 진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놔가지고 플스 아이디도 언니 거를 뭐 하나 만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힘들게 하고 있어요. 네. 근데 또 웃긴 게 오버워치 2가 무료로 풀리면서 네. 게임을 시작하면 우리는 1부터 했던 사람이라서 상관이 없는데 새로 시작을 하면은 모든 그 캐릭터가 다 해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일부만 해제돼 있고 미션 도전 과제 같은 걸 수행해 하나씩 잠금 해제가 돼요. 그래서 내 조카가 작년 말에 이제 가입을 해가지고 진짜 어렵게 다 모든 캐릭터 얻고 그리고 경쟁전을 하려면 빠른 대전에서 50승 이상을 채워야 되거든요. 그것도 힘들게 해서 갔는데 새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접겠다고 안 해요? 열심히 합니다. 근성 있네. 왜냐면 이거 해야 되지. 그리고 얘가 지금 사고 싶은 스킨이 있는데 이거를 어느 계정으로 사야 되는지도 모르죠. 왜냐면 이게 언제 풀릴지. 될지 모르니까. 아니면 지금 새로 만든 계정에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돌아갈 수 있으니까 이걸 써야 될지 뭐 되게 혼란스러운 상태야. 그래서 그걸 써서 넣었어요. 그럼 언제 되는 거냐? 되긴 되는 거냐는 지금 게임을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캐릭터 내가 해제를 또 해야 되는 건지 뭐 정보를 좀 이전해 줄 수는 없는 건지 뭔가 다른 방법이 있진 않은지 좀 정확히 답변을 해달라. 그랬더니 새로 답변이 달렸는데 이 답변은 이전에 막 쿠션을 엄청 넣었던 그거를 싹 빼고 엄청 딱딱하게 콘솔에서 안 되면 PC로 접속해라. 스킨 구매하고 싶으면. 그리고 너가 새로운 계정을 만들어도 지금 그 콘솔 계정이랑은 연결이 안 된다는 거 유의해라. 해결 방안이 나오면 이메일로 알려주겠다. 끝! 중간이 없네. 그리고 내가 뭐 요청했던 그런 거에 대한 답변은 사실 없죠. 네. 이미 다 내가 알고 있는 거를 그냥 한 번만 확인해주고 딱 끝나버리는 거예요. 오류를 해결 못하는 것도 짜증나는데 이 답변과 답변 사이에 온도차가 너무 심한 것도 되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차라리 일관성 있게 딱 팩트만 이야기해주든가 아니면 일관성 있게 네. 되게 뭔가 미안한 거 그쵸. 없고 막 그런 태도를 유지하든가. 근데 진짜 이상한데 그 블리자드 코리아 정도면 큰 회사여서 이 답변하는 뭐랄까 매크로 스크립트가 같은 게 스크립트가 어느 정도 규정화되어 있을 텐데 안 그런가 봐요. 그게 이제 답변을 단 사람이 다 달랐어요. 뭐 담당자 누구입니다. 누구입니다. 이게 이름이 싹 달랐거든요. 네. 저는 그것도 조금 별로라고 생각해요. 일단 어떤 한 케이스에 대해서 담당자가 계속 바뀌고 있다는 거니까. 그 조카의 계정이 현질 같은 걸 안 한 계정이었으니까 이러는 건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만약에 내가 이번 시즌에 패스를 산 상태였다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왜냐면 나는 패스를 빨리 다 해야 되는데 못 쓰게 됐으니까 뭐 환불이나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갈 텐데 그렇다면 또 약간 태도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막 이런 생각도 들면서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그러겠네요. 검색을 해보면 콘솔에서만 생기는 이슈거든요. 그 조카의 계정도 PC로 접속하면 접속이 돼요. 아 그래요? 콘솔에서만 생기는 문제예요. 플스랑 스위치에서 생기는 문제인데 누구도 해결됐다는 사람이 없고 아이고. 답변이 다 시원찮고 네트워크 문제일 수도 있다. 네. 이런 되도 않는 소리만 하고 있고 네. 무슨 네트워크 문제예요. 네트워크 문제면 근데- 접속이 안 됐겠지 아예 그치. 그냥. 원인이 잘 파악이 안 되거나 당장 바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일 경우는 거의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게 마련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것도 블리자드 코리아에서 답변을 달고 있지만 어쨌거나 여기서 뭐 현지화 정도만 하고 메인 개발은 저쪽 다른 데서 하고 있겠죠. 네. 거기서 해결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걸 텐데 아무튼 뭐 그것도 그렇고 오버워치를 여전히 하고는 있지만 저희랑 같이 하던 사람들 지금 좀 많이 떠났거든요. 아하. 이미 이제 좀 죽어가고 있어요 다시. 근데 전 조카들이 워낙 계속 같이 하자고 하니까 좀 같이 하는 것도 있고 저희 남편은 아직도 티어 올리기에 되게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하고 있어가지고 조금 하는데 저희 형부가 이제 저희가 한번 고향에 가서 오프라인에서 같이 하고 있었는데 형부가 쉬는 날이어가지고 집에 있는데 살짝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조카들의 아버지? 아, 그쵸. 조카들이 아빠고, 저랑은 나이가 10살 정도 차이 나는데, 10살 나이 차이 나는 거 치고는 되게 친해요. 사실은 형부도 원래 게임이나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전이었군. 그렇습니다. 유전입니다. 그래서 첫째 태어나기 전에는 언니랑 나랑 형부랑 셋이 PC방 가서 스타도 하고 그랬었어요. 약간 그 노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뭐 당구도 치고 막 이런 같이 노는 걸 좀 좋아하시는 분인데 이제 아기 낳고 뭐 그러고부터는 그런 걸 다 끊었다가 우리가 하고 있는 거에 살짝 관심이 오신 거죠. 그래서 마침 그때 애들이 플스5로 기변을 하면서 플스4가 이제 남아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또 자리도 생긴 거예요. 좀 알려드렸어요. 처음에는 그거 알죠. 왼쪽 스틱과 오른쪽 스틱을 동시에 움직이지 못해가지고 걷다가 저희가 알 것 같아요. 그쵸. 하늘에다가 갑자기 막 땅 보고 걸었다가 벽에 몸을 비비고 있고 아 마우스로도 힘든데 그거를. 그쵸. 그래서 처음에는 막 따라오지도 못해요. 아 형부 그쪽 아니고 그쪽 뒤로 돌아서 그러면 엉뚱하게 막 오른쪽으로 간다던가 계속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한 캐릭터를 계속 파게 만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조금 이제 게임을 같이는 할 수 있게 된 상태에서 이제 오버워치가 5명 5인팟이니까 딱 숫자가 맞는 거예요. 저랑 남편, 그러네. 조카 형부, 일리. 조카 일리 이렇게 5명. 그래서 이제 형부가 주말에 집에 있거나 아니면 저녁에 좀 일찍 퇴근하시면 이렇게 5인팟을 좀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좋네요 가족끼리. 되게 좋아요. 그러게. 그리고 형부도 이제 조금씩 실력이 늘어가지고 이제는 그래도 따라다니고 뭐 어디다가 포탑 설치하라고 하면 할 수는 있는 정도고 그리고 내가 느낀 거는 애들이 착해. 아빠 게임 엄청 못하는데 데리고 같이 하더라고. 아 구박하진 않고요? 생각보다 구박하지 않고 그 아빠는 엄청 못하니까 우리가 보호해줘야 돼. 막 이런 너무 좋다. 스탠스를 취하면서 착하네.
그래서 이게 조카들이 계속 우리랑 어렸을 때부터 같이 놀았잖아요. 뭔가 그 같이 하는 거에 되게 익숙해져 있어서 그런지 이상한 뉴비가 들어와도 되게 보듬어주고 잘해가지고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게임이 약간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이 게임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많이 못하게 하려고 하고 이렇게 같이 하는 거 보면 너무 보기 좋고 좋은 영향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도 그 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계속 조카들이 지금 중학생 됐는데도 좀 돈독한 사이를 유지하게 되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는 세대가 좀 바뀌었잖아요. 그러더라고요. 딱 반으로 이제 나뉘는 것 같더라고요. 게임을 좀 하거나 좀 알거나 용인하는 부모님과 본인이 전혀 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게임에 대한 인식도 좀 나쁘고 못하게 하는 부모님 이렇게 나뉘어서 다른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 친구도 게임을 막 좋아하진 않는데 좀 가벼운 게임들 있잖아요. 옛날에 뭐 모두의 골프라던가 아니면 이번에 모동숲 같은 거는 좀 좋아하는 편이어서 딸이랑 같이 해요. 근데 그 딸의 친구가 학교 친구가 걔는 스위치가 없어. 그러니까 모동숲을 하지 않아. 그런데 막 다 알고 있어. 엄청 하고 싶은데 그래서 막 유튜브도 보고 해서 그 모동숲의 컨텐츠를 다 아는데 아이고. 부모님이 게임 못하게 하고 스위치를 사주진 않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부럽겠다. 하는 거 보고 막 오히려 더 많이 알고 있어서 너 여기 가서 이렇게 된다 이런 거 알려주는 정도. 그래서 아 그런 경우에는 이게 아이의 성향과 부모가 좀 맞지 않아서 좀 힘들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예전에 첫 해외 여행지가 히로시마였는데요. 네. 그때 히로시마에서 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을 해요. 그래서 그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하는 장소에 가서 되게 감명 깊고 좋았던 게 가족끼리 진짜 꼬꼬마 애기들이랑 부모님들이 손잡고 다 같이 와서 그 온갖 나라의 그 실험적인 애니나 아니면 그냥 뭐 일반적인 상업적인 애니나 이런 거 다 같이 즐기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보기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같이 즐길 수 있는 거를 세대가 같이 하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뭔가 같이 하면은 좀 그 안에서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약간의 전우회 같은 그런 느낌? 그런 게 좀 생깁니다. 양치님은 근황 없습니까? 저의 근황. 아팠잖아요. 아, 네. 아파서 아팠죠. 녹음도 미뤄지고. 아 맞아요. 양치님 괜찮으세요? 아, 예. 목 되게 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 지금 완전 말짱한데요? 저번 주는 정말 트롤의 목소리로 와 이러고 있었는데 근데 감기가 목감기가 되게 심하게 와가지고 병원에서도 좀 며칠 기다려보다가 코로나 검사하자 할 정도로 되게 안 좋았었거든요. 근데 코로나 검사해봤는데 음성 나오고 목도 이제 항생제 처방을 받았는데 그게 또 안 맞아가지고 또 항생제를 바꾸고 뭐 이런 게 좀 있기는 했었는데 그래도 잘 들었어요. 나중에는 약이 다행이에요. 다행입니다. 돌아왔습니다. 사실은 다른 근황 하고 싶은 게 몇 개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일주일 사이에 다 없어져 버렸어. 이게 그 타이밍이 딱 맞지 않아요. 맞아요. 정말 근황 말하기 힘들어. 이제 와서 얘기하긴 좀 뭐 이런 것들이 좀 더 글로리 봤는데. 더 글로리. 그쵸. 더 글로리도 약간 휩쓸고 휩쓸고 갔죠. 공개된 날 저녁 한 11시쯤부터 시작해서 이 더글로리 중간에 끊는 게 제일 힘든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저 근데 모르겠다. 이번에는 끊어봤어. 한 편 봤을 때 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저는 10회에서 하차할 뻔했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두 편이 되게 재미가 없더라고요. 앞에 두 편이 90편이었나요? 그치. 그쵸. 90. 8회까지 나왔으니까. 아닌데? 이러면서 그치, 보다가 나도. 어떤 면이 그랬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내가 주변의 정보를 취합해본 바에 의하면 참았다가 2부까지 공개되고 한꺼번에 달린 사람들은 그 부분에서 지루함을 잘 못 느끼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우리처럼 이제 8화까지 보고 너무 오래 기다렸던 사람들은 빡 터지기를 기다리는데 그게 더 기다려야 돼서 그쵸. 그랬구나.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잖아요. 그 앞부분이. 그리고 약간의 고구마 부분이어가지고 거기서 좀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쯤부터 이제 주인공 엄마가 나와가지고 약간 깽판치기 시작하고 정말 너무 보기 힘들어서 저 계속 멈추고 이걸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싶었거든요. 아니 그 일부에서는 동훈이 학원 폭력 당하는 장면 넘기는 게
그 앞에 1편만 넘기면 됐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거는 그 엄마 나오는 부분도 너무 고구마해서 못 보겠고 그리고 연기도 쓸데없이 너무 잘하시고 진짜 너무 못 보겠는 연기 거예요. 최고야. 진짜 너무 잘했어. 그거랑 그 또 뭐죠? 폭력 남편. 그 부분도 난 너무 맞아. 힘들어가지고 맞아요. 그러니까 가족폭력도. 넘기는 부분이 계속 편마다 나오는 거야. 그 두 개를 사람들이 제일 괴로워했던 것 같아요. 아직도 의문이에요. 그걸 굳이 그렇게 폭력적으로 연출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 맞아. 그냥 암시만 줘도 사람들은 이해력이 좋은데. 근데 나는 끝까지 보고 나서 주인공과 엄마 사이에, 그러니까 문동은과 엄마 사이의 관계가 되게 인상에 많이 남았는데 그 문동은이 자기의 모든 가해자들 앞에서 그 차갑고 차분한 태도를 잃지 않잖아요. 하지만 엄마 앞에서만큼은 그쵸. 그러지 못하잖아요. 맞아요. 엄마 앞에서는 정말 분노하고 그 분노를 숨기지 못하고 막 그런 게 그치 이게 가족이지. 다른 사람 앞에서는 얼마든지 차가워질 수 있고 냉정하게 할 수 있지만 가족은 그게 안 되는 거구나. 그런 걸 너무 잘 보여준 것 같아서 이게 영화나 드라마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너무 그쵸. 현실에 맞아, 있는 맞아. 일들이기 때문에 그게 계속 생각이 나고 좀 괴로웠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엄마와 저희 큰언니가 제가 그렇게 영업을 했는데도 버티더라고요. 안 보고. 시즌 2 나오면 그때 큰언니 봤는데. 되게 영업 잘 되는 편 아니었어요? 영업 잘 되고 그 언니가 가는 커뮤니티 이런 데서도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도 참더라고요. 인내심이 대단한 사람이야. 그러더니 이제 시즌 2 공개되고 나서 한꺼번에 몰아서 보다가 일부러 그러면 그거 공개될 걸 기다렸던 거예요? 네, 그냥 한꺼번에 보려고. 관심이 없어서 안 본 게 아니고 와우, 언니도 대단한데? 약간 완결 난 걸 보는 걸 좋아하는 타입이어서 그러더니 이제 다음날 너가 왜 이렇게 새벽에 안 자고 중간에 못 끊겠다고 했는지 알 것 같다. 이렇게 오고 저는 또 저희 엄마는 못 보실 줄 알았어요. 그런 학교 폭력 장면이나 그런 거 좀 견디기 힘들다고 하셔서. 근데 전화 오더라고요. 어떡하냐, 다 봐버렸어. 이제 뭐 보지? 막 이러면서. 저희 엄마한테는 영업해도 실패했는데. 정말요? 왜 안 보신대요? 취향이 아니신가 봐요. 그래도 한번 시작하시면 아마 결말을 보시게 될 텐데. 한번 상자를 열면 닫을 수가 없습니다. 의외로 어머니는 저희 어머니는 특이한 소재 이런 건 좋아하시는데 아람브라 궁전도 끝까지 들리셨고요. 그거 진짜 의외다. 그런 잘 안 보이는 특이한 소재는 좋아하시는데 오히려 그런 건 잘 안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럼 어머니 기묘한 이야기 이런 거는 보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미드는 또 안 보시는 것 같아요. 초롱님 감상이 굉장히 궁금한 것 같아요. 더글로리요? 네. 저는 그거를 광주에 친구 만나러 내려가서 광주 친구들이랑 셋이서 봤어요. 그 친구들도 안 보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그 친구들도 8편까지 보고 보고 시즌 1만 시즌 1만 보고 있었고 그 친구도 원래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보고 나서 저한테 보고 좋다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도 얘기를 하고 막 여기저기서 얘기를 하니까 저도 본 거였고 저녁 이제 김밥 말면서 보다가 같이 김밥을 먹으면서 보다가 끊지 못하고 새벽 3시에 잤어요. 아이고. 근데 그거를 바닥에서 보셨어요. 그러니까요. 정말 허리 부러지는 줄 알았어요. 어떻게 바닥에서 봅니까? 진짜 그렇게 바닥에 오래 앉아 있는 게 이렇게 안 좋은 줄을 이 더글로리를 보면서 실감을 크게 했습니다. 진짜 한 편만 남겨놓고 그만 보자 하자고 했지만 다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되게 역시 김은숙 작가다운 장면도 좀 많았고 왜 약간 뒤에서 백허그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낭만 뭐 이도영 집에서 그 베란다 같은 데서 약간 캠핑 비슷하게 밥 먹고 이러면서 맞아 그런 그런 장면들에서 다들 조금씩 멈칫멈칫 했어요. 같이 보는 친구들끼리. 그런 부분 넘겼어요. 로맨스 부분. 그러니까 로맨스가 딱 나올 때마다
좀 아까운 부분이에요. 그 1부 끝났을 때 이제 그럼 왜 이도현 배우를 캐스팅한지 알겠다. 그래서 2부에서 기대된다라고 했는데 그 기대만큼 충족시키는 캐릭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달달하기만. 그렇죠. 그죠. 2부에서는 이도현 배우를 너무 달달한 쪽으로만 사용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1부에서 그 칼 이렇게 쩌르륵 그쵸. 나오면서 혼자 이렇게 그 범인을 죽이는 상상을 하잖아요. 그 연기를 보면서 와, 이 배우한테 이렇게 약간 이면적인 모습 얼굴이 있구나 하고 이 캐릭터 흑화하겠구나 막 이런 이 게 캐릭터의 있었는데 흑화의 부분이 2부에서 어떻게 나타날까 그게 조금 궁금하기도 했거든요. 좀 더 또라이 망나니 음. 됐어도 괜찮았을 맞아. 것 같은데. 진짜 피칠갑을 시켜도 괜찮았을 네, 맞아요. 그 달달 대사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끝났으면 좋겠는데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조금씩만 들어갔으면 뭐 괜찮았겠지만. 그러니까 약간 2부에서 남자 배우들이 조금 다 아쉬웠던 것 그쵸. 같아요. 하도영 맞아요. 배우도 뭐랄까 좀 더 뭐가 있을 것 같았는데도 맞아. 좀 뭐가 약했고, 없었어. 네. 저는 그 문동은이랑 어머니 관계에서 그 핏줄이라는 거를 이용해서 문동은이 어머니를 복수하죠. 복수하잖아요. 그 부분도 되게 인상 깊었어요. 진짜 몰랐거든요. 도대체 엄마를 어떻게 할까? 되게 걱정되고 분명히 그 가해자 리스트에 올라가 있었던 엄마인데 왜 저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걸까? 왜 대책을 세우지 않는 걸까? 뭐 그랬는데 결국은 이 판이었어. 되더라고요. 네, 우리 사회에 우리나라가 약간 핏줄에 대한 그게 크잖아요. 뭐 핏줄이니까 당연히 이래야 될 거고 가족이니까 뭐 이런 그리고 법적에서도 가족이기 때문에 약간 법적으로 보호가 안 되는 부분도 되게 맞아요. 많고 그런 부분을 잘 좀 보여준 것 같고 물론 그걸 이용해서 이제 문동은이 복수를 했지만 그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많이 보여준 것 같아요. 그게 인상 깊었죠. 캐릭터들 중에 엄마가 진짜 많잖아요. 엄마들이 많은데 자식에게 가해자가 되는 엄마들과 어떻게든 끝까지 자기 자식을 지키려는 엄마들이 대비되면서 그게 더 극적인 효과가 있더라고요. 선아 만나게 해주지. 그러니까. 그거 왜 안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연락은 하겠지? 잘 지내고 있겠지? 분명히 나중에 선아 돌아와서 맞아요. 따뜻한 찌개를 먹는 저녁을 가졌을 거라고 믿습니다. 있습니다. 아 맞아. 그리고 그 이모님 배우 성함이 여메란. 연매란 배우님 마지막에 이렇게 반찬 가게 하시다가 이렇게 립스틱 바르고 가시는 것도 너무 좋았어요. 맞아요. 그 연기 구멍이 없었지만 저는 진짜 탑을 꼽으라면 여메란 배우님을 맞아요. 꼽아도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잘하셨죠. 진짜 너무. 특히 그 남편이 정말 죽었을 때 그 복잡한 심정. 맞아. 어떻게 그렇게 잘 표현할 수 있죠? 근데 뭔지 진짜 알 것 같아요. 되게 어. 기쁘면서도 너무 슬프기도 하고 뭐 아무튼 그 분노도 진짜 있고. 복잡한. 그리고 어쨌거나 그 남편이 죽고 나서 본인이 바랬던 일이지만 사람이 좀 약간 변한 게 느껴지잖아요. 그 박연진을 만나서 자기 건드리면 가만히 안 있겠다. 2배로 갚아주겠다. 이렇게 대사를 치거나 그런 부분도 어떻게 이렇게 여기를 그럴 수 있는 건가. 너무 대단한 거 아닌가 막 감탄하면서 봤습니다. 연기 구멍이 하나도 없어요. 맞아요. 네. 그 어떤 사람이 왜 잘못은 신예은이 맞아. 다른 배우가 봤냐 막 이런 글을 보고 되게 웃겼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그 학폭 장면을 계속 넘겼는데도 어린 시절을 다 넘기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 장면 있잖아요. 양호실에서 이제 양호 선생님이 네. 화상 입은 거 보고 이거 누가 그랬어? 막 그러니까 커튼 딱 걸면서 맞아. 제가요. 맞아. 그것도 제가요. 막 이렇게 그때 정말 와 악마를 보았다. 뭐 이런 근데 찍 웃으면서 말투며 표정이며 너무 연기를 잘해서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래서 가장 무서운 배우 중에 하나예요. 지금 양치님 근황 얘기하려다가 그쵸? 네. 그런 얘기로 빠졌어요. 저는 이제 호그와트 레거시라고 최근에 해리포터 세계관의 게임이 출시했잖아요. 근황에서 잠깐 이야기했었죠. 네, 그래서 그거를 처음에 안 살라 그랬었어요. 왜냐면 제 노트북이 사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놔둘까 하다가
아니 저 배신자 약국님이 내가 사버려가지고. 먼저 냉큼 사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 어떡하지? 막 이래서 그래도 그때까진 참았어요. 그러다가 너무 보고 싶어서 네. 게임 그 유튜브를 봤거든요. 근데 초반 튜토리얼 하다가 호그와트로 갈 때 음악이 너무나 맞아. 뭔가 저 해리포터 시리즈 다 보고 마지막 편 볼 때 울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해리포터 자체도 감동적으로 끝나긴 했는데 뭔가 한 7년이었나요? 8년이나? 8년 동안 이거를 내가 다 봐왔구나 막 이러면서 시절의 하나의 시절이 끝난 느낌. 그러면서 약간 그런 추억 느낌이 나가지고 안 되겠다. 사야겠다. 해서 노트북 업그레이드를 했죠. 최소 사양을 맞췄는데도 근데 돌려보니까 낮음으로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픽이 너무 이렇게 구려가지고 그 캐릭터 커마 할 때는 되게 잘생긴 애로 만들어놨는데 돌아다니는 걸 보니까 너무 못생긴 거야.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어차피 플레이 할 때는 얼굴 안 보니까 막 이러면서 이렇게 플레이를 했는데 근데 최근에 갑자기 그래픽카드 드라이버를 업그레이드 하라고 뜨는 거예요. 네. 호그와트 그거를 실행을 하면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무시하고 몇 번 그냥 하다가 업그레이드 하라니까 해볼까 해서 했더니 그제서야 이제 높음이 제대로 돼요? 잡혀요. 네. 네. 아. 어떤 거는 중간으로 잡히긴 한데 뭐 네. 높음과 울트라가 가끔 이렇게 잡히고 그래서 이제는 좀 그래픽이 나아졌어요. 그 드라이버 문제도 좀 있긴 있었구나, 버전이. 그러면서 뭐 호환도 약간 잡았겠죠? 그래서 그래픽 좀 요새는 할만합니다. 네, 할만합니다. 재미는 어때요? 되게 오랜만에 이런 류의 게임을 해봤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예전에 마비노기하는 기분도 들고 동물도 키우고 식물 재배하고 싸우고 그러면서 재밌고 근데 제가 3D 전투에 되게 약해요. 진짜 약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낮음으로 해도 버벅버벅 우당탕탕 싸워요. 그러다가 이제 초반엔 너무 어려웠는데 적응이 되니까 또 할만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 난이도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그 조작이 되게 서툴러가지고 좁은 공간에서 싸우면 계속 낙사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고요. 어드벤처류에서 이렇게 막 퍼즐 풀고 이런 걸 처음 해봤거든요. 진짜요? 네, 그래서 초반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치. 어떤 거는 쉽게 풀리는데 어떤 건 감도 못 잡겠고 그래서 막 계속 멈췄다가 검색해가지고 공략 보고 또 하고 하나 단계 넘어갔는데 또 퍼즐 나가지고 또 공략 보고 그래서 처음엔 조금 짜증이 났었는데 보니까 그 게임 BJ님들은 뭐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이거 여기다 둬야 될 것 같은데 하면서 쓱쓱쓱쓱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퍼즐류도 뭔가 많이 하다 보면 좀 패턴이 보이나 보죠? 그게 저는 오히려 하면서 너무 쉬워? 전형적이다. 그래요? 사이드캐가 굉장히 많은 어드벤처류에서 흔히 나오는 패턴들이라고 조금 생각을 했었거든요. 경험차가 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저는 서브캐 하는 것도 좋고 스토리는 솔직히 그렇게까지 매력적인 스토리는 아니긴 하거든요. 동감합니다. 네, 근데 너무 호그와트를 구현을 잘 해놨어요. 성과 그 지형과 그 마을까지 확장해서 구현을 잘 해놔서 그냥 성 탐험하는 것도 좋고 그래서 성 탐험하는 게 좋으니까 서브캐도 되게 많이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임이 문명인데 문명 다음으로 지금 플레이 시간이 차고 있어요. 그 정도로 되게 천천히 이렇게 진행을 시키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뭐 메인 스토리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이렇게 좋은 세계관을 잘 구현해놨다는 점에서 이제까지 해리포터 게임들이 정말 다 별로였었거든요. 근데 정말 괜찮은 게임이 나왔다 싶은 느낌입니다. 저도 이렇게 막 몰입이 되진 않아요. 왜죠? 그게 메인 스토리가 매력이 없어서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도 교복을 입고 있는데 몰입이 안 된다고? 그 교복 너무 자주 갈아입지 않아요? 원하는 계속 맞아. 밸런스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이템을 쓸데없이 계속 줘요. 진짜 조금씩 조금 올라가는 맞아. 거를 끊임없이. 그래서 옷을 계속 바꿔지는데 왜냐면 이렇게 좋은 템을 입어야 되잖아요. 근데
다행히 이렇게 룩을 변화시킬 수 있어가지고 저는 계속 교복을 입고 싶은데 다른 걸 입혀가지고 계속 교복으로 바꿔야 하는 그거 너무 귀찮은 작업이 불편해요. 있었어요. 네. 그리고 그 뭐 교복 그렇다 쳐 안경 뭐 이런 거 너무 이상한 안경이 맞아. 진짜 많이 나는데 정말 아이템들이 하나같이 안 예뻐. 근데 그 아이템 네. 기본 룩으로 하기를 체크를 계속 하는 것도 귀찮다 보니까 그냥 하고 이제는 다녔어요? 아. 세상에. 눈 뜨고 봐줄 수 없는 꼴로 돌아다니거든요. 그러진 않아. 그리고 저도 커마를 잘못했어. 캐릭터 커스터마이징을 처음에 하고 시작하는데 잘못했어. 그 게임을 진행하면서 이게 1인칭 시점의 게임은 진짜 필요 없거든요. 왜냐면 내 얼굴이 안 보이니까. 근데 얘는 종종 얼굴이 나와요. 나와요. 메인 스토리 그 진행할 마음에 때. 안 들어. 그 어디 성형할 수 있는데 있나 막 봤는데 저 성형은 마을에 안 돼요. 나가서 머리 스타일 바꾸고 눈썹 다듬고 이 정도는 돼요. 근데 얼굴을 통째로 바꾸진 못하더라고. 그래서 지금 몹시 마음에 안 들고 지금 이거를 나 그렇게 많이 안 한 것 같은데 차라리 처음부터 다시 할까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좀 합니다. 기숙사도 부엌 옆으로 갈까봐 호불호로 거기 따뜻하고 맛있는 거 많을 것 같아서 그리핀도르로 하나 만들고 너무 다른 기숙사도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후플푸프도 하나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처음에 만들 때까지는 좋았는데 뭔가 퀘스트가 좀 많이 좀 다르면은 이 기숙사로 하고 저 기숙사로 하고 뭐 이런 게 좋을 텐데 뭐 퀘스트가 그렇게 많이 다르지는 않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두 개를 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 그냥 네, 그리핀도르만 달리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선택지가 조금 뜨긴 뜨거든요. 내가 뭐 어떤 식으로 대사를 할지 이런 거 그런 게 좀 더 다양했으면 좋겠는 맞아요. 아쉬움이 있어요. 아주 착하고 겸손하거나 되게 건방지거나 딱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대체로 착한 쪽 좀 고르다가 어디 상점에서 뭐 심부름 같은 걸 해서 고맙다고 뭘 줄 때 아, 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지 아니면 더 받아야겠는데요. 더 받아야 되겠는데 했더니 더 주는 거예요. 아니 이걸 모르고 지금까지 안 받고 있었네. 정말. 근데 좀 그 주인공의 성격이 항상 너무 플랫한 게 진짜 많은 게임의 문제거든요. 선택지에서 좀 다양하게 만들어주면 좋겠는 맞아요. 아쉬움이 있어요. 기숙사도 4개인데 적어도 선택지는 4개를 줘야지. 그럼요. 보통 슬리데린으로 플레이하시는 분들은 좀 그냥 싸가지 없는 걸로 계속 선택을 하시더라고요. 나 그렇게 해야 되겠어. 안 되겠다. 슬리데린으로 가야 되겠다. 아무튼 엔딩을 보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긴 해요. 맞아요. 되게 볼륨이 크던데요. 맞아요. 보통 이런 게임들이 서브캐를 포기하고 메인캐만 쭉 밀고 빨리 엔딩을 보고 그냥 서브캐들을 천천히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섞어서 하면은 되게 한정없이 하다가 메인캐 내용을 잊어버리고 뭐 해야 되더라? 막 이렇게 됩니다. 배경이 1800 후반이거든요. 이제 우리 교장님, 덤블도어님도 아직 입학하지 않은 시절이에요. 그래서 약간 지금의 사람들의 윤리관과 그 당시의 윤리관이 좀 다른지 주인공이 너무 해리포터에서는 금지된 그런 어둠의 마법들이나 이런 거를 거침없이 씁니다. 아, 그렇구나. 우와. 그리고 막 밀렵꾼들 그냥 죽이고 니들 잘못이야 막 이런 대사를 날리는 거예요. 지금의 윤리와 맞지 않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볼드모트는 해리포터 원작에서 이름을 이름을 언급하지. 부르면 그게 힘이 된다고 해서 그냥 you know who 뭐 네가 아는 그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부를 수 없는 자였잖아요. 근데 뭐 하는 짓을 보면 볼드모트나 다름없는 주인공이라 사람들이 얘는 그럼 역사에 남겨서는 안 되는 자 이름도 기억돼서는 안 되는 자 뭐 이렇게 돼서 역사에 안 남겨진 거냐고 너무 나쁜 짓 많이 했어요.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아니, 나는 평범한 호그와트 생활을 즐기려고 했는데 내가 볼드모트보다 더한 자가 되다니 뭐 이런 분위기가 좀 있어요. 볼드모트도 한 100년 전에 태어났으면 네. 평범한 사람으로 살았을지도. 그렇구나. 시대를 잘못 탔어. 하지만 재밌게 하고 있다는 거. 네. 나중에 엔딩 보면 마지막에 한 번 더 감상 어땠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네. 네. 저희 그럼 오늘 또 길고 길었던 근황 토크를 마무리하고 57화
제가 지금까지 항상 주제라고 말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주제라기보다는 그냥 키워드 정도로 해야 될 것 같아요. 키워드네요. 네. 저희 이번 57화의 키워드는 클럽입니다. 네. 너는 클럽? 양치님이 제안을 해주셨고 네. 모임, 클럽 뭐 이런 거였는데 저는 상당히 원망하면서 지난 나날을 보냈습니다. 힘드셨구나. 네. 뭐 클럽 다 괜찮으셨어요? 두 분 다 쉽게 선정하셨죠? 네, 저도 뭐 그냥 선정했어요. 네, 전 하고 싶은 작품이 있어서 그냥 거기에서 그나마 여러분이 하기 쉬운 키워드일 거라고 생각해서 클럽을 골랐는데 아니, 힘드셨구나. 뭔가 비밀스러운 미스테리한 클럽 같은 게 등장하는 게임이 분명히 있을 줄 알았거든요. 네. 있을 것 같죠? 네. 없어요? 진짜 없어요. 아니 우리 그때 후보 중에 초콜릿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것도 네. 아예 없어요. 초콜릿 당연히 없죠. 근데 클럽은 있을 것 같았는데 아 진짜 힘들었고 그래서 막 되게 마뜩치 않은 뭔가를 가져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를 막 빨리 해치워버리고 싶은데 녹음이 또 일주일 미뤄져가지고 그 일주일 사이에 또 막 더 찾았어요. 바꿀 기회다. 네. 또 없어. 당연히 없겠지. 지난 한 달간 찾았는데 안 나왔던 게 일주일 사이에 갑자기 나올 리가. 근데 넷플릭스에 자정클럽이라는 미드가 있더라고요. 자석 클럽이요? 자정클럽. 아 자정. 자정. 네네네. 그러니까 시한부인 네. 어린애들, 청소년들이 네. 모여있는 호스피스 네, 병동. 병동에서 이렇게 막 모여서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그러다 제일 먼저 죽는 사람이 그 사후세계에서 신호를 남기자. 막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 진행되는데 재밌을 것 같죠? 네. 거기다가 그 제작에 참여한 사람이 내가 그렇게 많이 이야기했던 그 힐하우스의 유영과 오. 그 어둠 속의 미사 네. 감독하셨던 그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재미가 없다. 재미가 없죠. 졸라 재밌어. 내가 탈락? 탈락. 제가 자전클럽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알고 검색을 해보는데 작년 말에 나왔는데도 이렇게 화제가 안 될 수가 없을 정도로 일단 언급하는 것 자체가 적고요. 재미없다. 마이크 플래너건이 진짜 제작에 발만 담궜구나.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전혀 느껴지지 않았는데 않았어요. 좀 그런 것들이 아니나 다를까. 너무 이렇게 좋은 소재를 가지고 이렇게 재미없게 만들다니 하면서 탈락하고 GTA에서 나이트클럽을 운영 좀 해보고 가져갈까 막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여튼 그래서 뭐 저는 네. 게임 가져왔고 네. 약간 그 불쾌함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게임이어가지고 이따가 시작할 때 경고 메시지를 좀 날리고 들어가야 될 것 같은 그런 궁금하네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주제를 먼저 제안하셨던 양치님 이야기부터 들어봅시다. 네. 이어지는 57화 2부에서는 김양치가 소개하는 책 독초콜릿 사건 이야기가 계속됩니다.